5. 미지의 택배. 언제부터가 어른인 걸까? 어른이 되고 싶은 9살 미지는 분명히 정해두었다. 껌을 씹을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큰 길에서 손을 흔들었는데 택시가 서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가 본체만 채 하거나 자기 앞으로 온 택배 상자를 받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가 어른인 거라고. 그래서 아직도 머나먼 일이라고. 그런데 4월 3일 수요일에 미지는 어른이 됐다. 미지의 9살 인생의 첫 택배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여기 사인을 하고, 아니 사인이 없으려나. 그럼 이름을 쓰고 가져가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내민 것은 미지의 손을 쫙 펴서 가로로 4뼘, 세로로 3뼘 정도의 파란 상자였다. 정말 저한테 온 택배예요? 우리 엄마한테 온 거 아니고요? 우리 아빠한테 온 거 아니고요? 그래, 여기 내 이름이 있잖아. 507호 오미지. 아저씨 밥 먹으러 갈 시간이니까 자자, 빨리빨리. 정말 택배 상자에는 오미지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쾅 찍혀 있었다. 반대로 보낸 이의 이름은 얼룩지고 너덜너덜 찢겨져 있어서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상자의 한쪽은 오다가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을 다 만났나 보다. 뭘까? 미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북소리가 울린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택배 상자가 활짝 벌어졌을 때 미지는 보았다. 별 모양도 없고 꽃 모양도 없고 노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형광색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심심해 보이는 하얀색 끈 운동화를. 에이, 뭐야. 실망한 미지는 운동화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노랗고 파란 형광꽃이 콕콕 박힌 종이를 발견했다. 제품 설명서였다. 제품 설명서. 제품명.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운동화. 사이즈. 샛별초등학교 2학년 1반에서 가장 작은 발 사이즈. 기능. 하늘나라로 떠난 누군가가 보고 싶나요? 아이십다잉 박사가 50년 연구 끝에 개발하고 하사가 승인한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운동화는 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을 데려다주는 은나노 극세사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드론 운동화입니다. 사용 방법. 운동화를 신고 만나고 싶은 누군가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3번 폴짝폴짝 뜁니다. 2.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립니다. 3. 숨이 찰 때까지 계속 달립니다. 4. 눈앞이 노래질 때까지 달립니다. 주의사항. 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입니다. 띠용. 이건 미지의 눈이 커지는 소리다. 미지는 머리를 흔들고 눈을 비비고 뺨을 때린 후 다시 읽어보았다. 역시 그대로였다. 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데려다 준다고? 은나노 극세사 인공. 뭐? 눈앞이 노래질 때까지 달리라니.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운동화를 나한테 보낸 걸까? 근데 정말 이 운동화만 신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미지의 머릿속은 만 개의 종이 울리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운동화를 신고 폴짝폴짝 3번 뛰고 있었다. 미지는 온 마음으로 온 배 힘으로 외쳤다. 봉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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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 때 꼴찌를 한 달리기 실력이지만 미지는 이를 꽉 물고 있는 힘껏 달렸다. 봉자를 만나기 위해. 봉자. 봉자의 비읍자는 꾹 누르면 눈물이 나오는 미지의 눈물 단추다. 그 이름을 부를 때면 미지의 눈에서 자동으로 눈물이 똑 떨어졌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자기만의 눈물 단추가 있는 법이다. 갓 태어난 아기 미지가 병원에서 처음 집으로 왔을 때 미지는 집이 낯설어서 낮이고 밤이고 많이 울었다. 그때 무언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미지의 발바닥을 만져주자 아기 미지는 집에 와서 처음으로 푹 잠이 들었다. 봉자의 혀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5살 미지가 강물에 빠졌을 때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강에 뛰어들어 미지를 구한 것도 봉자였다. 엄마 아빠가 미지한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봉자는 더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혼냈다. 으앙! 콩콩! 학교에선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는 인기 없는 미지이지만 미지는 알았다. 미지가 아파트 복도를 걸어올 때부터 봉자는 너무 기뻐 두 발로 빙글빙글 춤을 춘다는 것을. 매일 밤 미지가 지어내는 이야기 극장을 들어주고 물론 하품을 여러 번 하지만 미지가 공만 던져도 기뻐서 꼬리춤을 추며 공을 쫓아가고 물론 공을 자주 잃어버리긴 하지만 꼭 안으면 오리털 이불보다 더 따뜻했던 봉자. 암에 걸린 봉자가 많이 아팠던 날 밤 봉자는 미지의 다리를 베고 힘없이 누워 있었다. 안 돼, 봉자야. 죽으면 안 돼. 미지가 울자 절대 죽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던 봉자. 엄마는 봉자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이제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봉자야, 너무너무 아프지? 그렇게 아프면 이제 하늘나라 가도 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미지가 봉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봉자는 미지의 손을 힘없이 한번 핥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1년이 지난 오늘 미지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중이다. 얼마나 더 달려야 할까? 숨도 차고 집들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하늘도 노래지고 갑자기 손전등만한 빛 하나가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태양만큼 커졌다. 미지는 눈을 감아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미지는 미지네 집 앞 공원에 서 있었다. 이상하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긴. 바로 그때 봉자였다. 봉자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공을 입에 물고서 봉자는 자랑스럽게 공을 내밀었다. 마치 조금 전에 미지가 던진 공인 것처럼. 미지는 봉자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봉자야! 이 냄새야. 미지 냄새. 이 냄새가 정말 그리웠어. 봉자야, 너 말을 안 해? 그럼 이곳은 하늘나라잖아. 이곳에선 모두가 말이 통한다고. 보고 싶었어, 봉자야. 미지의 뺨을 간지럽게 핥던 봉자가 배를 보이며 발라당 누웠다. 미지는 봉자의 배를 쓱싹쓱싹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었다. 봉자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였다. 어디 보자. 미지는 키가 많이 컸네. 봉자는 수염이 더 멋있어졌어. 친구는 많이 사귀고? 그냥 뭐.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미지는 얼른 다른 말을 생각해놨다. 참, 근데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우리 동네 공원이랑 똑같은데? 응, 이곳은 하늘나라 봉자마을이야. 봉자마을? 세상에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곳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만들어져서 자신의 마을이 되는 거야. 너한텐 이 공원이 가장 행복했던 곳이구나. 너랑 공놀이 하던 곳이니까 같이 장미향도 맡고 저녁 노을도 보고. 봉자는 어느덧 미지의 무릎을 베고 엎드렸다. 여기서는 미지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 정말? 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그럼 밤마다 기다렸는걸. 오늘은 미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고. 미지야, 또 이야기해줘. 봉자가 조르듯이 미지의 뺨을 핥았다. 하지만 봉자가 떠난 후 미지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 들어줄 친구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 오늘은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좋아. 이번엔 내가 들려줄게. 와, 봉자가 지은 이야기? 들어봐. 옛날엔 월요일엔 사랑스럽고, 수요일엔 아름답고, 금요일엔 귀엽고, 주말엔 똑똑한 개가 살았대. 크크크크. 이름은 봉자. 봉자에겐 미지라는 예쁘진 않지만 하하, 사실은 혀로 100만 번 핥고 싶을 만큼 예쁜 미지라는 친구가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봉자가 많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떠났대. 봉자는 하늘나라에서도 미지가 너무 걱정이 됐대. 내가 없다고 매일 울진 않을까? 이젠 공놀이도 안 하고 혼자 방에만 있진 않을까?
봉자는 미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봉자는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비싼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운동화를 사서 미지에게 택배로 보냈대. 그 운동화를 신으면 미지가 30분 동안 하늘나라에 올 수 있거든. 아, 내가 이 운동화를 보냈구나. 미지는 심심하게 생긴 운동화라고 생각했던 게 미안했다. 봉자는 아주 먼 곳에서 미지를 그리고 있었던 거다. 미지가 그랬던 것처럼. 알고 보니 봉자도 걱정쟁이구나. 난 잘 지내는데 밥도 잘 먹고 운동도 매일 해서 힘이 이렇게 세졌다고. 미지는 있는 힘껏 공을 던졌다. 봉자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힘껏. 봉자가 껑충 뛰어 공을 따라 달렸다. 봉자의 꼬리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미지가 갑자기 뒤로 걷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미지가 신고 있던 하얀 운동화가 뒤로 걷는 것이었다. 놀란 봉자는 공을 떨어뜨리고 미지를 향해 뛰어왔다. 30분이 다 됐나 봐. 이제 넌 돌아가야 해. 봉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벌써? 미지는 울고 싶어졌다. 운동화는 조금씩 더 빠르게 뒤로 걸었다. 봉자가 계속 따라오며 말했다. 미지야, 나 곧 다시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미지 눈이 공만큼 커졌다. 어디서 태어나는데? 내가 꼭 찾아갈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만나? 미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래. 새로 핀 벚꽃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응? 내가 벚꽃으로 태어날지도 모르잖아. 다고 말할게. 눈물 때문에 미지의 목소리가 번졌다. 유모차에 울고 있는 아기에게도, 길고양이에게도, 빗방울한테도, 개미한테도 마음껏야 너일지 모르니까. 이제 하얀 운동화는 하늘이 노래질 만큼 빠르게 달렸다. 봉자의 하얀 털색이 희미해졌다. 안녕, 봉자야. 미지는 눈을 감았다. 봉자를 만나러 올 때처럼. 미지야, 저녁 먹어야지. 미지는 엄마의 목소리에 잠을 깼다. 봉자 꿈을 꾸었는데. 미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스스 침대에서 일어나던 미지는 깜짝 놀랐다. 미지의 발에 하얀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던 것이다. 미지는 운동화를 벗어 품에 꼭 안아보았다. 다음날 아침 미지는 학교에 늦을까봐 허겁지겁 아파트 마당을 달렸다. 미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뒷걸음으로 슬슬 되돌아서 가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벚꽃이 몽글몽글 피어 있었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벚꽃이었다. 사랑해. 미지는 벚꽃에게 속삭이다 말했다. 다시 걸어가려는데 지렁이를 밟을 뻔했네. 안 돼. 미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더니 지렁이에게 속삭였다. 너도 사랑해. 아차! 학교! 미지는 학교를 향해 뛰어갔다. 학교에도 사랑해야 할 게 많이 있었다. 이야기 끝.